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준혁 오빠가 아버지께 우리 이야기를 했어라고 문자를 보낸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원룸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은색 볼펜이었어요. 선명원 원장 선생님이 대학 합격하던 날 쥐어주신 거였죠. 지영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절대 잊지 마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볼펜 뚜껑을 딸깍, 딸깍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혁 오빠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대신 문자가 먼저 떴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아버지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셔.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역시 그러시는구나.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죠. 지영아,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준혁 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 또 그 말이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야. 또 이 말을 듣는구나. 고등학교 때도 들었어요. 대학 때도 들었습니다. 입사 면접 때도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고아원 출신이구나. 그래도 잘 컸네. 익숙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준혁 오빠 아버지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달랐습니다. 왜 더 아픈 걸까?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린 걸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영아, 울지 마. 제발 내가 설득할게. 꼭 설득할게. 준혁 오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요. 저 괜찮아요. 정말로요. 오빠, 오늘은 쉬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나는 항상 이런 거지?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빗소리가 제 울음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부모님 없는 게 내 잘못이야. 고아원에서 자란 게 부끄러운 일이야. 가슴속에서 목소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왔잖아. 은행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했어. 고객 만족도 1등도 받았어.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내 배경이 문제가 되는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볼펜을 다시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딸깍, 딸깍.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문득 준혁 오빠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선명원 후원의 밤 행사였죠. 저는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준혁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시라고요? 또 그 질문이구나. 또 동정하려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오빠는 달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날 배경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준혁 오빠와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사진, 한강 공원에서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에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행복했는데, 정말 행복했는데, 눈물이 화면을 적셨습니다. 이제 끝인 걸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자가 또 왔습니다. 지영아, 포기하지 마. 나도 포기 안 해.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걸려도 꼭 설득할게 믿어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포기 안 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오빠 아버지. 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를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거절하신 분. 배경 없다는 이유로 날 판단하신 분.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실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분노도 올라왔어요. 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만나보시고 어떻게 날 판단하실 수 있지? 배경 없으면 사람도 아닌가? 아니야. 나는 증명할 거야. 볼펜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하지만 저는 다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래, 내일은 출근이야. 내일은 일해야 돼. 은행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키오스크 못 쓰시는 할머니, 보이스피싱 걱정하시는 할아버지, 대출 상담 필요하신 아주머니. 나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배경 없어도 부모 없어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준혁 오빠 아버지. 그때 나는 떳떳할 거야. 고개 안 숙일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거야. 배경이 아니라 사람으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 며칠 후 정말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요. 3월 22일 화요일 출근길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오후부터 폭우가 온다고 했어요. 우산을 챙기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껴서 서 있는데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배경이 없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데 가슴이 다시 조였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오늘은 일에 집중하자.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로비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창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소를 지으며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통장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가씨 참 친절하네. 고맙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대출 상담, 계좌 개설, 송금 업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오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지점장 최상무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봐. 오늘 오후 3시에 VIP 고객님이 오신대. 최 회장님이야. 절대 실수 없도록 해.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VIP네. 항상 VIP만 중요하신 거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지점장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큰 고객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일반 고객들은 빨리빨리 처리해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모든 손님이 똑같이 소중하신 분들이야.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를 맞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누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입구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를 나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장바구니가 뒹굴고 있었고 과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은행 직원들이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김 대리, 박 과장, 이 차장. 다들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안 도와드리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유니폼 치마가 젖은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드세요?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고는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도 있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119 전화 부탁드려요. 박 과장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차장님, 담요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먼저예요.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각자 역할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 이마에 맺힌 빗물을 닦아드렸어요. 젖은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고맙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 고개를 들었어요. 로비 한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꿋꿋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웠어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할머니께 집중했어요. 박 과장님이 물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머니 입술을 적셔드렸어요. 이 차장님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몸에 덮어드렸죠. 집에 가족분 계세요? 연락드릴 분 있으세요?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도와드려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은행 강남지점 직원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은행에서 쓰러지셔서요. 지금 119 부르고 있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은행 주소를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다행이다.
빨리 오셨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는 끝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0대 여성분이시고요. 비 맞고 쓰러지셨어요. 맥박은 정상이고 의식 있으세요. 가족분께 연락 끝났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잘하셨어요. 덕분에 빨리 조치할 수 있겠네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들것에 실리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셔서 잘 치료받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힘주어 잡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가씨,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에 물기가 배어 있었고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수건도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사람을 도왔으니까 그걸로 됐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님이 다가오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지영 대리,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지점장님. 창고 비우고 뭐 한 거야? 손님들 기다리고 있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지점장님,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그건 119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은행 이미지 생각도 해야지. 은행 이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행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님은 인상을 쓰며 사무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무릎을 휴지로 닦으며 앉았어요. 잘한 건데, 내가 잘한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볼펜을 꺼냈습니다. 딸깍, 딸깍. 그때 또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그 정장 입은 남자가 여전히 로비에 서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날 보시지? 혹시 불만 있으신 건가? 불안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은행 밖으로 나가셨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52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세요.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비는 오후 내내 계속 내렸습니다. 퇴근길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 대체 누구셨을까? 왜 그렇게 날 쳐다보셨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네. 할머니는 괜찮으셨을까?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셨겠지. 그래,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남자가 떠오르는 걸까? 왜 자꾸 불안한 걸까? 마치 무언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뭔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아니야,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냥 우연히 본 사람일 뿐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 남자가 곧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요. 3월 25일 금요일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상담 예약 손님이 3분 계셨습니다. 준혁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아버지 계속 설득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요. 천천히 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벌써 사흘째야. 아무 진전이 없네.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로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셔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할아버지는 로비를 두리번거리시더니 키오스크 앞으로 가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더니 손을 들어 올리셨다가 다시 내리셨어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키오스크 못 쓰시는 분이시네. 도와드려야지.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생각보다 날카로웠어요. 70대 노인의 눈빛이라기엔 너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금방 눈을 내리깔으셨어요. 아, 고맙네.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송금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때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손이 너무 깨끗하셨어요. 작업복을 입으신 분치고는 손에 굳은 살도 없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작업하시는 분이면 손이 거칠어야 하는데.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실례일 것 같았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어요. 이제 통장을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통장 투입구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적이셨어요. 통장을 꺼내셨는데 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저건 비싼 시계 같은데? 아니야, 착각이겠지. 할아버지가 통장을 넣으셨습니다. 화면에 계좌 정보가 떴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잔액 7,358만 원, 7,300만 원. 작업복 입으신 할아버지가 통장에 7천만 원이 넘게 있으시다고?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할아버지가 송금을 완료하셨습니다. 통장을 빼서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잘했네. 천만에요, 어르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무의식 중에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은행 자주 오세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춰 서셨어요.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아니, 처음 와봤네. 그리고는 다시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아. 뭔가 이상해. 작업복, 깨끗한 손, 7천만 원, 날카로운 눈빛. 뭔가 맞지 않아. 뭔가 어긋나.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 아니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키오스크 못 쓰시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또 오셨네. 아까 송금하러 오셨는데 또 무슨 일이시지? 할아버지는 번호표를 뽑으시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제 창구로 오셨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통장을 건네셨습니다. 받아들고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슬쩍 할아버지를 봤어요. 모자를 벗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잘 안 보였어요. 왜 모자를 안 벗으시지? 실내인데. 이상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마치고 돌려드렸어요. 여기요, 어르신. 고맙네. 할아버지가 통장을 받으시면서 잠깐 제 명찰을 보셨습니다. 한지영 대리. 할아버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보시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퇴근 후 준혁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응.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오빠. 오늘 은행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왔어. 이상한 할아버지?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묘하게 긴장했습니다. 왜지? 왜 오빠 목소리가 이상하지? 응. 작업복 입으신 할아버지셨는데 뭔가 이상해. 손은 깨끗하시고 통장에는 7천만 원이나 있으시고 자꾸 날 쳐다보시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준혁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아, 혹시 그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 글쎄, 70대 아니면 60대 후반. 또 침묵이었습니다. 오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러시지? 뭘 알고 계신 거야? 오빠, 혹시 지영아, 오늘 피곤하지? 푹 쉬어. 내일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빠가 뭔가 알고 계셔. 분명히. 그리고 그 할아버지. 대체 누구시지? 왜 날 계속 쳐다보시는 거지? 왜 제 이름을 확인하신 거지? 설마 준혁 오빠 아버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재벌 회장이 왜 작업복을 입고 은행에 와?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분이 준혁 오빠 아버지라면 지금 날 시험하고 계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려고? 아니야.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깨끗한 손, 7천만 원, 제 이름을 확인하시던 표정. 만약, 정말 만약에 그분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진짜 나를 보여드리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습니다. 내일 또 오실까?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뭔가 시작됐어. 뭔가 분명히 시작됐어.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3월 26일 토요일, 주말인데도 출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9시,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창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할아버지 안 오시겠지? 어제 2번이나 오셨으니까. 설마 오늘도 오시진 않겠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입구 쪽을 쳐다봤어요. 왜 나는 자꾸 신경 쓰이는 거지? 그냥 손님 중 한 분일 뿐인데. 볼펜을 꺼냈습니다. 딸깍, 딸깍.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어요.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또 오셨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와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셨어요. 모자도 똑같이 깊게 눌러 쓰고 계셨습니다. 번호표를 뽑으시고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왜 자꾸 오시는 거지? 이틀 연속 오시더니 오늘도?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할아버지 차례가 됐습니다. 15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제 창구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금을 좀 하려고 하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셨어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었습니다. 3만 원. 고작 3만 원을 입금하러 오신 거야? 통장에 7천만 원이 넘게 있으신 분이? 이상해. 정말 이상해. 네, 알겠습니다. 통장 주세요. 통장을 받아 입력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가씨, 은행 일은 얼마나 하셨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지? 6년 됐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 일이 좋은가? 할아버지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왜 자꾸 내 얘기를 물으시는 거야? 네, 좋습니다. 손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입금 처리를 마치고 통장을 돌려드렸어요. 여기요, 어르신. 고맙네. 할아버지가 통장을 받으시면서 또 제 명찰을 보셨습니다. 한지영 대리.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뭔가 확인하시는 거야. 분명히. 할아버지가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으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결혼은 했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지? 아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셨어요. 그렇구먼 좋은 인연 만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왜 제 결혼 여부를 물으시는 거지? 왜?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꺼냈어요. 딸깍, 딸깍, 딸깍.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준혁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응. 지영아, 오빠. 그 할아버지 또 오셨어. 전화기 너머로 준혁 오빠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응. 그것도 3만 원 입금하러. 통장에 7천만 원 있으시면서 3만 원 입금하러 오셨어.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 결혼 여부를 물으셨어. 준혁 오빠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그분 누구세요? 혹시? 지영아,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말해줘요, 오빠. 그분이 오빠 아버지 맞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미안해. 지영아, 역시 그랬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변장하고 널 만나러 가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려고. 나를 시험하고 계셨던 거야. 진짜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영아, 화났지?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오빠는 못 보셨지만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의심하시는 거야? 변장까지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없으신 거야? 지영아,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셔. 특히 준혁 오빠가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뭐요?
특히 예전에 사랑했던 분을 잃으신 다음부터 더 그러셔. 사랑했던 분, 누구세요? 할머니가 아니셔. 할머니 만나시기 전에 사랑하셨던 분이 계셨대. 가난한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헤어지셨대. 그 후로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 아,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심하시는구나. 또 실수하실까봐 두려우신 거구나.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팠어요. 오빠, 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만 해. 진짜 너를 보여드리면 돼. 아버지는 분명히 알아보실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대로 진짜 나를 보여드리면 돼. 그래, 할 수 있어.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3번째, 오늘만 3번째셨어요. 이번엔 아무 업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로비 의자에 앉아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알고 있어요.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 시험하시는 거,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르신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저는 다가가 친절하게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셨어요. 젊은 여자분이 대출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30분 넘게 친절하게 설명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여전히 보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저는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할아버지도 일어나 나가셨어요. 밖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할아버지가 멈춰 서셨어요. 키오스크 사용이 자꾸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이거 드릴게요. 가방에서 제가 직접 만든 안내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큰 글씨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카드를 받아 들으셨습니다. 천천히 들여다보셨어요. 이거 직접 만든 건가? 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어려워하시는 걸 보고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펜으로 제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혹시 다음에 또 어려우시면 전화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명함을 받으셨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가씨.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알고 있어요. 회장님이세요.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거예요. 배경 없어도 부모 없어도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셨어요.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회장님, 외로우신 거 아닐까? 변장까지 하시면서 저를 확인하려 오시는 거 보니까 준혁 오빠 말처럼 과거에 사랑을 이루셨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거겠지.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우신 거겠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팠어요.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를 시험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셨으면.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더 오실까? 회장님, 몇 번이나 더 저를 시험하실까? 그리고 언젠가 인정해 주실까? 이 고아원 출신 은행원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카드를 받아 드시던 손,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시던 모습, 떨리던 목소리, 외로운 뒷모습. 회장님,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3월 28일 월요일,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피곤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그 할아버지가, 아니, 준혁 오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안내 카드를 받아 드시던 손,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시던 모습, 인정해 주실까? 저를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어요.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로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창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는데 지점장 최상무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있나? 다들 모여봐. 지점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어요. 김대리, 박 과장, 이 차장, 그리고 저까지 4명이었습니다. 금요일에 VIP 고객 업무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VIP 고객? 금요일에는 제가 근무했었는데. 무슨 문제지? 최 회장님 계좌 이체건에서 수수료 누락이 있었어.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처리한 거지? 지점장님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요일에 VIP 업무는 안 했는데. 나는 일반 고객만 응대했는데. 박 대리가 초기 처리했고 최종 승인은 내가 했어. 박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데 지점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한지영 대리. 네, 지점장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절 부르시지? 내가 중간 검토했잖아. 네? 저는 VIP 업무 안 했는데요. 금요일 오전 11시경. 이건 검토 요청 들어왔을 때 내가 봤어.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점장님, 저는 여기 로그 기록에 내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있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제 아이디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요일에 제가 그 업무를. 기억 안 나면 어떡해? 내 아이디로 접속했으면 내 책임이잖아. 지점장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점장님, 혹시 제가 실수로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로그에 찍혀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업무를 했다는 게. 이 차장. 지점장님이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네, 지점장님. 금요일에 한지영 대리 자리 비었을 때 누가 컴퓨터 썼어? 글쎄요. 제가 잠깐 긴급 업무 처리하려고 빌렸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 차장님이 제 컴퓨터를 쓰셨구나. 그럼 이 차장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제 컴퓨터를 이 차장님이 쓰셨다면 로그아웃 안 하고 자리 비운 내 잘못이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자리 비울 때 로그아웃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네, 당장 최 회장님께 전화 걸어 은행 대표로 사과드려. 안 돼.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사과를. 지점장님, 하지만 빨리 안 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대한은행 강남지점 한지영 대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요일 처리해드린 계좌 이체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은행을 대표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은행을 대표해서 제 잘못이 아닌데, 은행을 대표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환급 절차는 내일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따 환급 서류 준비해. 지점장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직원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사과를. 로그아웃 안 한 건 제 실수지만 그래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볼펜을 꺼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때였습니다. 창구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할아버지, 준혁 오빠 아버지. 제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분노?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화난 것 같았어요.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닐 텐데. 누구한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은행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기댔어요. 그리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열심히 일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항상 나만 억울한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번진 마스카라. 한심해 보였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적셨어요. 진정해, 진정해, 한지영.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을 다시 가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괜찮아. 잘못한 거 없어. 넌 최선을 다했어.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손님을 불렀어요. 32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세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창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겠죠. 나는 뭐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준혁 오빠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점심 먹었어? 답장을 보냈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견디고 싶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웃으며, 친절하게.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은행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영 대리님. 돌아봤어요. 박 과장님이셨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미안했어요.
박 과장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수한 건데 지점장님이 워낙 박 과장님도 힘드신 거였어요. 지점장님 눈치 보느라, 실적 압박받느라. 다들 힘든 거죠. 괜찮아요, 과장님. 저도 로그아웃 안 한 제 잘못도 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대리님은 참 대단해요. 항상 웃고 계시고 힘들 텐데.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 과장님과 헤어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예쁘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항상 나만 손해보는 거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보셨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제가 억울해하는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역시 약한 애구나? 이런 일 하나도 못 견디는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약한 모습만 보여드렸어요. 실망하셨겠죠? 분명히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선명원 원장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령아, 힘들 때는 울어도 돼.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네, 선생님. 울었어요. 충분히 울었어요. 이제 다시 일어서야죠.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내일도 손님들을 만나야 하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도 또 오실 거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한지영. 넌 잘하고 있어. 계속 가면 돼. 3월 29일 화요일. 어젯밤 많이 울었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여러 번 했어요.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오늘은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어요.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고객 오신대. 누구? 박 회장님. 예치금 500억이라던데. 500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지점장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다들 들어봐. 오늘 오전 10시에 박 회장님 오셔. 절대 실수 없도록. 또 VIP네.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영 대리 오늘 VIP 응대는 내가 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VIP 응대라니.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오전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은행 입구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작업복 차림의 그 할아버지. 또 오셨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번호표를 뽑으시고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제 제가 우는 거 보셨죠? 부끄러웠어요. 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걸요. 할아버지 차례가 됐습니다. 28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세요.
할아버지가 제 창구로 오셨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좀.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왜지? 왜 오늘은 목소리가 다르시지? 통장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어제 괜찮았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힘들어하는 거. 네, 괜찮습니다. 작게 대답했어요. 힘들면 쉬어도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서요. 진심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통장을 돌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계속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시험하시는구나. 괜찮아. 보여드릴게요. 오전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점장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한지영 대리. 준비됐지? 네, 지점장님. 실수하지 마. 500억이야. 500억. 네, 알겠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10시 정각. 은행 입구로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 둘이 따라왔어요.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을 준비했습니다. 지점장님이 회장님을 안내하려는데 뒤를 돌아보며 저를 불렀습니다. 한지영 대리. 지금 뭐 해? 네.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42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세요. 할아버지 번호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자동으로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한지영 대리. 지금 VIP 먼저야. 지점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천천히 걸어오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VIP 룸 앞에서 기다리는 박 회장님. 누구를 먼저 응대해야 하지? 당연히 VIP. 500억 고객? 아니면 먼저 온 할아버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도우며 했던 말. 모든 손님이 똑같이 소중하신 분들이야. 제가 항상 믿어왔던 원칙.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담 중인 분이 먼저입니다. 뭐, 지점장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한지영 대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 회장님도, 비서들도, 다른 직원들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이 5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님이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5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번호표를 쥐고 있었어요. 학생도, 직장인도, 어르신들도.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지점장님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감동, 아니면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창구에 앉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가씨.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지점장님이 할 말을 잃고 서 계셨어요. 박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군요. 지점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직원분 먼저 일 끝내시게 해주세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은행이 좋은 은행 아닙니까? 박 회장님의 말씀에 지점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업무를 처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통장을 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할아버지가 통장을 받으시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따뜻한 게 있었어요. 인정, 존경, 아니면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셨어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으로요. 그 미소가 왠지 자랑스러워 보이셨어요. 박 회장님을 VIP 룸으로 모셨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지점장님은 계속 저를 노려보셨어요. 나중에 혼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원칙을 지킨 거야. 박 회장님을 배웅하고 나서 지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지영 대리, 사무실로 와. 네, 각오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지점장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너 오늘 한 짓이 뭔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500억 고객을 기다리게 했어. 이게 말이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셨지만 동시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박 회장님이 오히려 좋게 봐주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지점장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손님은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로 나누면 안 됩니다. 너, 지점장님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손을 휘저으셨어요. 나가. 당분간 VIP 업무에서 빠져.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했다. 내가 해냈어. 원칙을 지켰어.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조용히 엄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차장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혁 오빠였습니다. 오빠. 지영아, 준혁 오빠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오빠, 왜 여기?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오늘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버지가? 응. 은행에서 널 봤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랑스럽대. 내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 잘했어, 지영아. 정말 잘했어. 준혁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험을 통과한 걸까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나답게 행동했어. 그걸로 됐어.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당당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 어젯밤 준혁 오빠와 통화했습니다. 지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제대로 만나게 되는구나. 네, 좋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한남동 레스토랑이야. 위치 문자로 보낼게.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진짜 회장님을 만나는 거야.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도 됐습니다. 어제 준혁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대. 혹시 인정해 주실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출근했어요. 오늘따라 로비가 한산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은 항상 조용했어요. 창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야, 들었어? 오늘 본사에서 누가 온대. 누구? 큰 고객 문제 때문에 감사 나온대. 감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 회장님도 괜찮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은행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꿋꿋했어요. 고급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왠지 낯이 근데 그분이 안내 데스크로 가셨습니다. 서태준 회장입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서태준 회장.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서태준, 준혁 오빠 아버지. 안내 직원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점장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여기 오셨어? 왜? 지점장님이 황급히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지점장님이 회장님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이 로비를 가로질러 가시는데 순간 제 쪽을 쳐다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날카롭고 또렷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아니야.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소회의실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구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회장님이 오신 거지? 그리고 그 눈빛, 왜 낯익은 거지?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30분쯤 지났을까요? 소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한지영 대리, 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와. 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저를 부르시지? 소회의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창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등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한지영 대리님. 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얼굴,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 날카로운 눈빛. 그런데 그 눈을 저는 알아요. 며칠 동안 계속 봐왔으니까 저 눈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영 대리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 이미 여러 번 만났어요. 저는 서태준입니다. 제 아들 준혁이를 잘 알고 계시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할아버지, 작업복 입으셨던, 키오스크 못 쓰신다고, 통장에 7천만 원, 제 결혼 여부 물으셨던, 안내 카드 받아가셨던,
명함 주머니에 넣으셨던 그분이 한지영 대리님. 회장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네. 준혁 씨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이 은행에 노인 한 명이 왔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노인을 한지영 대리님이 도와주셨죠.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카드도 만들어주고 명함까지 주셨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노인이 저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역시 그러셨구나. 한지영 대리님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중에 알았어요. 언제부터? 세 번째 오셨을 때쯤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알면서도 똑같이 대해주셨습니까? 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시든 할아버지시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셨으니까요. 회장님이 한참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제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아니에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배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돈이 많고 적고 배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제가 드렸던 안내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회장님이 다시 저를 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43년 전 저도 가난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첫사랑 얘기.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배경이 맞지 않는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려고 했죠. 회장님,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회장님이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 며느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고개 드세요. 제발. 아니요.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점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지점장님을 보셨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최 지점장, 네. 월요일 수수료 누락건 최종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지점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로그 기록 확인했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한지영 대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셨죠. 지점장님이 바닥을 보며 떨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점장님이 무너졌어요. 회장님이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한지영 대리님,
어제 당신이 한 일, 원칙을 지킨 일,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니에요. VIP보다 먼저 온 손님을 먼저 응대한 것, 그게 진짜 은행원입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토요일 저녁, 우리 준혁이와 함께 식사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그때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 진짜로 시험하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저는 통과한 거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지영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어. 준혁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토요일 꼭 오래. 응, 알았어.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래. 오빠, 나도 자랑스러워, 지영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야. 볼펜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딸깍, 딸깍. 괜찮아, 한지영. 넌 잘했어. 계속 가면 돼. 4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준혁 오빠가 좋아하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만나는 거야. 회장님을, 준혁 오빠 아버지를. 아니, 이제는 알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며칠 동안 저를 지켜보신 분. 변장까지 하시면서 저를 시험하신 분. 그리고 결국 저를 인정해 주신 분. 볼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은색 볼펜. 선명원 원장 선생님이 주신, 항상 저와 함께였던, 오늘도 함께할 거예요. 준혁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차 보낼게. 5시 30분에 도착할 거야. 응, 알았어.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5시 30분 정각. 검은색 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지영 대리님이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프라이빗 다이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3층 스카이룸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한지영 님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끝에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에 2사람이 서 있었어요. 준혁 오빠, 그리고 서태준 회장님. 지영아, 준혁 오빠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긴장했지? 응. 조금. 준혁 오빠가 회장님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며칠 전 은행에서 보셨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더 부드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영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혁 오빠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영 씨,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태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회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에 사랑하시던 분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우셨던 거죠?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43년 전 일입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22살 여자였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름은 박은희.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태준 씨, 아, 그 대사.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고, 우리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했죠. 회장님,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하늘색 손수건. 모서리에 은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준 거였어요. 43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만큼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회장님이 준혁 오빠를 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또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배경이 없다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회장님, 미안합니다. 지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오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저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지영 씨,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을 시험한 것, 변장한 것, 의심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올려다 보셨어요. 키오스크 못 쓰는 노인에게 친절했고, 쓰러진 할머니를 도왔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영 씨, 제 며느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렇게 불러봤어요. 회장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시는 거였어요. 준혁 오빠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셋이 서로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은희 씨의 손수건. 쓰세요. 하지만 이건 괜찮습니다. 은희도 당신을 좋아했을 겁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낡은 천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는 언제부터 은행원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고등학교 때요. 은행에서 봉사 오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회장님이 준혁 오빠를 보셨어요.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진짜 가치가 뭔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디저트로 차가 나왔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회장님이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희가 살아 있었다면 당신 같았을 겁니다. 따뜻하고 원칙 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당신을 보니 은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더 두려웠어요. 두려우셨다고요? 아, 네. 또 이럴까봐. 아,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라는 걸.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영 씨,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 오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회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밤 9시쯤 됐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영 씨. 네, 아버님.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준혁 오빠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오빠가 말했어요. 지영아, 오늘 정말 고마워. 뭐가? 아버지한테 와줘서. 그리고 용서해줘서. 오빠, 아버지가 평생 외로우셨어. 첫사랑 이루시고 나서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조금 행복해지실 것 같아. 나도 행복해, 오빠. 준혁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지영아. 나도 사랑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네.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은색 볼펜. 항상 저와 함께였던 선생님, 저 가족이 생겼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오빠, 그리고 아버님까지.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볼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이렇게 키워주셔서.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왔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해요. 은행에 가서 손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키오스크 못 쓰시는 어르신들, 대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 저는 여전히 한지영이에요. 대한은행 강남지점 대리, 고아원 출신.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가족, 그리고 저 자신. 괜찮아, 한지영. 넌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